2023년 추운 겨울, 부산 마린시티 해변가를 걷고 있었어요.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죠. 그때 한 여자가 벤치에 앉아 바다를 보고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뭔가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옷차림도 그렇고 앉아있는 모습도 그랬어요. 조심스럽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운데 이렇게 늦게까지 계시네요. 그녀가 고개를 돌렸어요. 눈빛이 참 맑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뭔가 두려움 같은 게 있었어요. 네, 괜찮아요. 짧게 대답하더군요. 말투가 조금 어색했습니다. 표준어인데 뭔가 딱딱한 느낌이었어요. 혹시 부산분 아니시죠? 물어봤더니 잠시 망설이더니 아니요, 서울에서 왔어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서울 사람 같지 않은 분위기였거든요. 옆에 앉아도 될까요? 허락을 받고 앉았습니다. 바다를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부산은 어떻게 오셨어요? 여행이요. 짧게 답하는 게 습관인 것 같았어요. 가족은 어디 계세요? 이 질문에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냥 바다만 바라보고 있더군요. 미안해요. 불편한 질문이었나 봐요. 아니에요. 그냥 복잡해서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느꼈어요. 이 사람한테 뭔가 사연이 있구나. 1시간쯤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저 사실은요. 말을 멈췄어요. 한참을 망설이더니 저 북쪽에서 왔어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북쪽이요. 네, 2년 전에 넘어왔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혼자 오셨어요. 가족이 있었는데 못 데리고 나왔어요. 딸이 하나 있어요. 눈물이 그녀의 눈가에 맺혔습니다. 올해 8살이에요. 손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그 모습이 너무 애처로웠습니다. 왜 혼자 나오셨어요? 말하기 힘든 질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남편이 간부였어요. 처음엔 괜찮았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해졌어요. 집에 사람들이 자주 왔어요. 말도 없이 집을 뒤지고 갔죠. 남편은 점점 말이 없어졌고요. 어느 날 남편이 말했어요. 당신 먼저 나가요.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 물었죠. 위험해요, 당신과 아이가. 남편 얼굴이 창백했어요. 저는 이미 끝났어요. 하지만 당신은 살아야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울면서 물었죠.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사랑해요, 미안해요. 그리고 아이를 꼭 안았죠. 이 다음은 엄마가 꼭 데리러 올게. 딸아이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아이는 무슨 일인지 몰랐죠. 그냥 아빠 품에서 웃고 있었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브로커를 통해 넘어왔죠. 중국까지 가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여러 번 죽을 뻔했어요. 그래도 살아야 했어요. 딸을 데려와야 하니까요. 한국에 온 지 2년이 됐어요. 정착 지원을 받으면서 돈을 모았죠.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어요. 하루에 4시간만 자면서요. 그런데 연락이 끊겼어요. 남편한테도 딸한테도. 중국에 있는 브로커한테 연락했죠. 소식을 알 수가 없대요. 아무것도 모르겠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왔어요. 여기서 바다를 보면 그쪽이 조금 가까운 것 같아서요. 매일 밤 이렇게 나와요. 혹시 어떻게든 연락이 올까봐. 손에 휴대폰을 꼭 쥐고 있더군요. 낡은 스마트폰이었어요. 화면에는 금이가 있었죠. 이게 유일한 희망이에요. 이 전화기로 언젠가 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꼭 그럴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물었어요. 이름이 뭐예요? 잠시 망설이더니 수진이에요. 김수진. 그리고 덧붙였죠. 가짜 이름이에요.
진짜 이름은 말할 수 없어요. 아직도 위험하니까요. 그날 밤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의 북에서의 삶, 탈북 과정, 한국에서의 적응, 모든 게 쉽지 않았던 이야기들. 말하면서 계속 주위를 살폈어요. 누가 듣고 있지 않나? 누가 따라온 건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어요. 일어서야 할 시간이었죠. 내일도 여기 나올 거예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매일 나와요. 혹시 모르니까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렇게 인사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면서도 계속 그녀 생각이 났어요.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없을까?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런 생각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다시 그 벤치로 갔어요. 그녀가 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모습으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죠. 옆에 앉았습니다. 오셨네요. 그녀가 작게 웃었어요. 처음 보는 미소였습니다. 혼자 있기 힘들었어요. 솔직하게 말했죠.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매일 혼자 여기 앉아 있으면 미칠 것 같아요. 하지만 집에 있으면 더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날부터 매일 만났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처음엔 말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같이 앉아 바다를 봤죠. 그게 서로에게 위로가 됐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그녀가 조금씩 마음을 열었어요. 북에서의 삶을 이야기했죠. 평양이 아닌 지방 도시였대요. 남편은 당 간부였고, 처음엔 괜찮게 살았대요. 딸아이가 태어나고, 행복했던 시절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이 이상해졌어요. 밤에 몰래 서류를 보더니, 불에 태우곤 했죠.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아무것도 아니라고만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집에 보이부 사람들이 왔어요. 집을 다 뒤졌죠. 남편을 데려가려고 했어요. 그때 남편이 말했어요. 제 죄입니다. 가족은 모릅니다. 제발 가족만은. 그렇게 빌었대요. 그날 밤 남편이 결심했던 거예요. 아내와 딸을 먼저 내보내기로. 자기는 남아서 시간을 벌기로.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이야기를 하면서 그녀는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닦아도 닦아도 눈물이 계속 났어요. 미안해요. 자꾸 우네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렇게 위로했지만 사실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말이 위로가 될까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그녀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누가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고 물었죠. 요즘 자꾸 느껴져요.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아요. 집 앞에도 수상한 차가 서 있고요. 기분 탓 아닐까요? 그렇게 말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런 느낌 알아요. 북에서도 느꼈던 거예요. 감시당할 때의 느낌.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정말 누가 그녀를 감시하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그녀를 집까지 바래다 줬어요. 마린시티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계속 뒤를 돌아보면서 갔어요. 정말 누가 따라오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서 헤어지려는데 그녀가 말했어요. 혹시 뭔가 생기면요. 제 딸 이름은 은별이에요. 김은별. 꼭 기억해 주세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냐고 물었죠. 그냥요. 혹시 몰라서요.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표정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다음 날 저녁. 평소보다 조금 일찍 벤치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없었어요. 1시간을 기다려도, 2시간을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으로 연락했죠. 하지만 받지 않았어요.
계속 전화했지만 통화 중이라는 신호만 났습니다. 불안했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았거든요. 그녀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원룸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경찰차가 서 있었어요.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여기 사는 여자가 실종됐대요. 누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몇 호냐고 물었죠. 305호요. 그녀의 집이었습니다. 경찰이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저도 따라 들어가려다가 제지당했습니다. 관계자 외 출입 금지래요. 밖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경찰이 나왔습니다. 형사님께 다가가 물었어요. 그 집에 사는 사람 아세요? 아는 사이냐고 물었죠. 내 친구예요. 무슨 일 있었나요? 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요. 집안이 엉망이에요. 뭔가 급하게 나간 것 같은데. 연락은 안 되고요. 실종 신고가 들어왔어요. 혹시 어디 갔는지 아세요? 모른다고 했습니다.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녀의 정체를 밝힐 수는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지만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그녀 생각만 났어요. 어디로 간 걸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아니면 정말 누가 그녀를 데려간 걸까? 다음 날 아침 핸드폰에 문자가 와 있었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열어봤죠. 내용을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도와주세요. 수진. 딱 그 세 글자뿐이었어요. 어디 있냐고 답장했습니다. 하지만 답이 없었어요. 전화를 걸어도 꺼져 있었죠. 그 문자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후로 아무 연락이 없어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탈북자 문제는 복잡하대요. 쉽게 수사할 수 없다고 했죠. 혹시 북으로 돌려보내진 않겠냐고 물었어요. 그럴 리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못하더군요. 매일 밤 그 벤치로 갑니다. 혹시 그녀가 나타날까봐. 하지만 그녀는 없어요. 텅 빈 벤치만 있을 뿐입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어오고 파도 소리만 들릴 뿐이에요. 어젯밤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는데 누가 옆에 앉더군요. 중년 남자였어요. 양복을 입고 있었죠.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를 쳐다보더니 말을 꺼냈어요. 김수진 씨 찾고 계시죠? 깜짝 놀라 쳐다봤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남자가 웃었어요. 냉소적인 미소였죠. 그거 모르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계속 말했어요. 더 이상 찾지 마세요. 그분은 안전한 곳에 있어요. 어디 있는데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찾지 마세요. 당신을 위해서요. 협박이었습니다. 분명한 협박이었어요. 일어서려는 남자를 붙잡았죠. 그녀 딸은 어떻게 됐어요? 은별이는요? 남자가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이 이름까지 아시네요. 조심하세요. 너무 많이 아는 건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가버렸어요. 어둠 속으로 사라졌죠. 그 후로 매일 누가 저를 지켜보는 느낌이에요. 집 앞에도 수상한 사람들이 보이고 전화도 이상하게 끊기곤 해요. 무서워요. 하지만 그만둘 수가 없어요. 그녀를 찾아야 해요. 은별이를 위해서라도 그 아이 엄마를 찾아야 해요. 오늘도 그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고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가고 하지만 그녀는 보이지 않아요. 어디 있는 걸까요? 사라는 있는 걸까요? 은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 무언가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저는 그 한가운데 서 있다는 것. 내일 밤에도 그 벤치로 갈 겁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혹시 그녀가 나타날지, 혹시 새로운 단서가 있을지 포기할 수 없어요. 그녀의 마지막 문자, 도와주세요. 그 세 글자가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꼭 찾을 겁니다. 반드시 찾을 거예요. 그리고 은별이에게 엄마를 돌려드릴 겁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녀를 찾는 일은 이제 시작일 뿐이니까요.